안녕하세요.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. 최근에 저희 법인에 젊은 남성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. 어떻게 찾아왔냐고 여쭤보니까 그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일하다가 이제 계단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러서 수술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일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왜 찾아왔냐고 여쭤보니까 산재가 불승인되었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불승인 통지서를 보여주셨는데 이 불승인 통지서에는 재해경위 불분명을 원인으로 불승인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. 재해경위라는 거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다친 경위가 뭐냐 이 얘기예요.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왜 다친 경위가 뭔지 좀 불분명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었냐면 이분이 처음에 이 발목을 접질렀을 때 바로 병원을 가셨거나 뭐 주변에 보고를 했으면 되는데 이게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게 너무 흔한 일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좀 아프지만 참고 내일 아침쯤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요 당시에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찜질을 정도 하면서 쉬셨는데 새벽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요 두 시점 사이, 그러니까 재해 발생 시점이랑 진단 시점 사이에 이 시간적 간극이 좀 발생을 해버리면서 요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, 요런 게 이제 공단 측 판단이고, 그래서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라는 처분을 받게 된 거죠.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재해 경위 불분명으로 인해서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다쳤을 당시에 몇 가지 대비만 잘하면 이런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해경위 불분명이라는 처분을 좀 피할 수 있을지 간단한 조치 3가지 정도를 안내 드리려고 하고요. 지금 당장 다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봤고요. 바로 3가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다치셨을 당시에 곧바로 병원을 가는 겁니다.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제 일이 바빠서 아니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원을 가시는 경우가 많고, 아니면 아예 병원을 안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,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까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재해 발생일과 진단일 사이에 이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게 되면서 재해경위 불분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만약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면 최소한 약국에서 좀 약이라도 사가지고 복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영수증을 남겨둔다던가 하는 식으로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셨으면은 일하다가 다친 게 맞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는 게 좋아요. 또 이걸 구체적으로 진술할수록 좋습니다. 어떤 식으로 다쳤는지, 언제 다쳤는지, 어쩌다가 다쳤는지 같은 것들을 의사 선생님한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좋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병원 측에서는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진료 기록지라고 해서 이 환자가 이제 어떤 경위로 내원을 했고 어디가 아프고 하는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떻게 다쳤는지, 어쩌다 다쳤는지, 일하다 다쳤는지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재해에 대한 경위가 공적 문서로 좀 남아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남겨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수일이 경과해서 병원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. 예를 들면은 저번 주 화요일에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가 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팠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다, 이런 식으로 좀 진술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반면 바꿔 말해서 이 산재 처리를 할 때 실제로는 일하다가 다친 게 맞는데 사업주 측의 압박이나 보험을 좀 타먹겠다는, 다른 보험을 좀 타먹겠다는 이유로 재해 경위를 좀 집에서 다쳤다고 진술한다던가 하는 좀 잘못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산재 처리를 할 때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주변에 재해 사실을 간단하게 알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나 관리자급 근로자분한테 이 재해 사실을 보고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그런 분들한테 보고하기 어렵다면 동료 근로자나 아니면 가족, 친구들한테 좀 내가 다쳤다라고 문자를 남겨두거나 전화를 하고 녹취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이 재해 경위가 좀 불분명하다고 불승인이 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, 이 경우에 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것이 근로자가 본인의 친구분한테 이 내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쳤고 병원비가 걱정이 된다라고 보냈던 문자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산재 승인으로 좀 극적으로 뒤바뀌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 정도로 좀 자기가 다쳤다는 연락을 여기저기에 좀 객관적으로 해서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
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녹음을 하시고,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뭐 굳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둘 중에 좋은 방법을 좀 택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일하다 다쳤을 때 재해경위 불분명을 원인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이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산재박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